선관위에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훅 늘었습니다. 도합 11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늘 수도 있죠. 11건으로 늘어난 의혹.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취재하고 있는데요.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더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급, 5급 직원 중에 가족, 선관위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선관위 스스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는 국민권익위와 합동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김광삼 변호사님. 예. 아니 이게 참 아직은 뭐 명확하게 아빠 찬스다, 불법 채용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상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라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매우 좋은 직장에 어떻게 이렇게 삼삼오오 부자지간이, 뭐 부녀지간이 아니면 뭐 가족지간이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할 수 있죠? 전에 이제 6건이었는데 5건 추가됐잖아요. 11건. 총 11건이에요. 예. 그럼 이 11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총장, 사무처장, 자녀 또는 4급, 5급 공무원 자녀들이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채용 과정에서 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사람들이 동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의 어떤 행태를 보면 그 전에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뭐 프랜카드와 관련해서도 여당, 야당에 대한 굉장히 차별을 하고 당연히 써야 할 문구도 이쪽은 못 쓰게 하고 저쪽은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선관위라는 기관은 첫 번째 이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외부에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에 있어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죠. 더군다나 자녀 채용 비리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날 바로 셀프 조사에 들어가면서 권익위에 제출하라는 뭐 그런 서류 같은 것도 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했다가 너무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결국 일부 사퇴하고 또 같이 이제 합동조사 하겠다 이렇게 선회가 한 거예요. 더군다나 선관위의 어떠한 그 보안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데 국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메일 해킹당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킹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감싸고 그러면서 마치 선관위가 공정 독립성에 하는 정치적 기관을 전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현재 여당에 치우치는 그런 사무총장이나 처장이 뭐 임명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벌써 이제 11건이 특혜 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익위와 같이 또 감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제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사각지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정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선관위 위원장 자체는 물론 이제 대법관 출신이 현 대법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 그 실무와 조금 멀어져 있다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관위의 혁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채가 분명히 있고 중앙선관위는 공채로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좋은 직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경력 채용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경력 채용할 때 인사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을 걸쳐서 경력직 인사가 채용이 돼요. 그래서 경력 채용이 공채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된 게 아빠가 있는 직장에 자녀들이 경력으로 채용되는 건수가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금 10건이 넘어갔다라는 건데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싶은 마음,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뽑으면 안 되죠. 사적 이해관계는 반드시 신고하라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다 패싱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데 자녀들이라서 신고를 안 한 걸까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의 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면접관들의 채점표, 심사표가 4장 모두 똑같은 필체로 심사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경남 선관위 과장 딸 심사표에 4장 모두 필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점표가 조작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딸이 직접 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야, 아니 이런 데가 있나요? 채점표에 지원자가 직접 기재하게 인적사항을. 4장 모두 필체가 동일하고 심사표에 5가지 그러면 채점 사항을 지원자가 미리 확인했다라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아빠 동료들이 준 평가가 비슷비슷 만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필체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온 해명이 어차피 다 임용 시험 치는 학생들은 채점 항목을 알고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 김수영 선생님, 상식과는 벗어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상한 건 아빠 동료들이 채점을 했는데 그 아빠 동료들이 굉장히 비슷한 고득점을 줬다. 두 번째 이상한 점, 그런데 그 채점표, 심사위원들만 봐야 하는 채점표에 필체가 다 똑같더라. 세 번째 이상한 점, 논란이 되니까 그 딸이 직접 인적사항, 이름하고 뭐 적게 했다라는 건데 어느 회사가 지원자에게 직접 채점표에 인적사항을 적게 하는가? 3가지가 이상한데 뭐 이상한 거 사실은 11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이상한 점 3가지. 저만 이상합니까? 김 교수님.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사람 뽑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채점표에다가 본인 이름을 직접 작성하세요라고 한다라는 건 저는 진짜 처음 보기도 하고 면접관들이 다 손이 있잖아요. 면접관들은 손이 있다. 면접관들이 당연히 적거나 아니면 이미 프린트되어서 나오거나 그리고 면접관의 자존심이 있지 이 면접 채점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물론 그게 이미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보여주면서 여기에다 이름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다 채점을 한다고요? 야, 이거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거를 출력을 해서 인적사항 적을래? 해서 적고 그걸 다시 돌려받아서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채점을 해서 다시 수거를 한다는 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냥 출력해서 심사위원한테 배부하면 끝. 그러니까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들어온 사람한테 자 여기다 이름 4번 쓰세요. 그리고 어느 직군인지 다 각자 쓰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면접관한테 하나씩 준 다음에 여기다 채점하세요라고 할 이유 자체가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면접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쓸데없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하게 뭐 한다거나 설령 아는 얼굴이 들어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름 적으세요, 그 다시 주세요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필체 보니까 똑같은데 굉장히 그 어린 20대의 어떤 글씨체로 딱 적었어요. 행정서기 뭐 이렇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저 해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뭐 궁서체로, 행정서기 이렇게 뭐 붓글씨체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피면접자가 자기 시험 보는 그 칸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무슨 직군인 거를 써서 취합해서 다시 5명한테 쫙 나눠주고 각자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는 그런 불편한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지를 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채점표. 자, 인적사항인데 4장이 다 저렇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자, 요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인적사항의 글씨체가 똑같았다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요거예요. 제가 예쁜 글씨체입니다. 행정석이 요렇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1탄, 2탄, 3탄, 4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문제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어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녀 채용한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6명 중 5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감사 사태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쯤 됐는데 선관위원장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라면서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행원위 위원들은요, 이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국민의힘의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행원위 소속 의원들이 냈습니다.